이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던 그가 본 것은 아내와 오랜 지인의 모습이었죠. 벤치에 함께 앉아 있는 두 사람. 그 순간 김민수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그가 본 것은 부정한 관계의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에 불과했을까요?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별별 소송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쌀쌀한 겨울바람이 창문을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있었죠. 김민수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김민수 씨는 굳은 표정으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와 그의 아내 이지영 씨는 2014년 6월 15일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결혼 1년 후에는 귀여운 딸 하나를 얻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죠. 김민수 씨는 인천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었고 이지영 씨는 육아에 전념하며 가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둘의 만남은 공통 지인의 소개로 시작되었고 반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김민수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날 밤 김민수 씨는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내 이지영 씨와 오랜 동안 친구처럼 지냈던 지인 박준호 씨가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김민수 씨의 눈에는 아내와 박준호 씨가 서로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김민수 씨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죠. 김민수 씨는 곧바로 그들에게 달려가 거친 목소리로 상황을 따졌어요. 이지영 씨와 박준호 씨는 크게 놀라며 서로 떨어졌습니다. 박준호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지영 씨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김민수 씨와 이지영 씨 사이에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박준호 씨와 단순히 친한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했지만 김민수 씨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이후 김민수 씨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이지영 씨와 박준호 씨가 김민수 씨가 출장을 간 날이면 자주 만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김민수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오랜 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박준호 씨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김민수 씨는 고민 끝에 2017년 12월 초 이지영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와 이지영 씨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어요. 김민수 씨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죠. 그에게 이 금액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죠. 소송이 시작되자 법정은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날 밤 본 광경과 이웃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지영 씨와 박준호 씨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반면에 이지영 씨와 박준호 씨 측은 그날 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아내와 박준호 씨가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을요. 그것도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이지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박준호 씨는 굳은 표정으로 부정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지영 씨를 집까지 바래다 준 것뿐입니다. 그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방향이라 집까지 데려다 줬을 뿐이죠. 포옹이나 키스는 절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민수 씨는 여러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웃들의 증언을 담은 진술서, 이지영 씨와 박준호 씨가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들까지. 하지만 이 증거들은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함께 찍힌 것이었고, 메시지도 친구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죠. 변론이 진행되면서 김민수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이혼이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밤잠을 이룰 수 없었죠. 정말 후회됩니다. 이지영 씨는 법정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박준호 씨와 함께 있었던 것은 실수였어요. 하지만 부정행위는 정말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반면 김민수 씨의 변호사는 강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위자료 지급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고 결국 2018년 8월 20일 김민수 씨와 이지영 씨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죠.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수 씨에게는 이제 박준호 씨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남아 있었어요. 재판부는 박준호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몇 차례 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지영 씨는 박준호 씨와 자신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거듭 증언했어요. 그녀에 따르면 박준호 씨는 그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고 결혼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가끔 만나는 사이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지인들과 함께 회식을 했고 박준호 씨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이지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죠. 갑자기 민수 씨가 나타나서 오해를 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 역시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지영 씨와 김민수 씨 부부와 공통된 지인들이 있어 가끔 모임에서 만났을 뿐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날 밤도 단지 늦은 시간에 여성을 혼자 두기 불안해 집까지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여전히 자신이 본 것을 확신했어요.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을요. 게다가 이웃들도 그들이 자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민수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이웃들의 증언은 대부분 전원에 가까웠고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도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역시 부정행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죠. 변론이 계속될수록 김민수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지만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라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김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두 사람을 보셨습니까? 거리는 얼마나 되었고 조명은 어땠습니까?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확실히 두 사람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보았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밤에 20m 거리에서 본 것이라면 정확한 행동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군요. 김민수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확신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송은 서서히 김민수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민수 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준호 씨는 담담한 얼굴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의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감정에 호소했어요. 비록 결정적인 물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원고가 직접 목격한 사실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둘 때 피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반면 박준호 씨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죠. 모든 증거를 검토해 본 결과 피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후 판결을 2018년 12월 19일로 미루었습니다. 김민수 씨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한 것뿐일까? 동시에 김민수 씨는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딸아이를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종종 울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김민수 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딸의 순진한 질문에 김민수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죠. 한편 이지영 씨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가끔 김민수 씨와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한때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소송 이후 그들의 공통된 지인들과도 거리를 두었어요. 그는 자신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진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비록 자신과 이지영 씨 사이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었죠. 김민수 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을 해봐요. 아직 인생은 길잖아요. 하지만 김민수 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 밤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고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조용했어요. 김민수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은 각자의 서류를 정리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2017드 단일 싸이공사 이혼 및 위자료 등 2018드 단위 06109 반소 이혼 등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김민수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워왔어요.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사의 선고는 냉정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박준호 씨와 이지영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굳어버렸죠. 판사는 이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증인 이지영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지영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이지영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이지영 등과 술을 마신 후 이지영을 집에 바래다 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녀인 이지영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와 이지영이 키스 및 포옹까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김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죠. 박준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밖에 피고와 이지영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지영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판사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피고가 이지영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김민수 씨는 멍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승산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법정을 나선 김민수 씨는 한동안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이제는 체념까지. 그날 밤 본 광경이 정말 오해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증명하지 못한 것뿐일까? 김민수 씨는 계속해서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의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한참을 걷다가 김민수 씨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간 안에서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히며 녹아내렸죠. 그것을 바라보며 김민수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던가요? 아내의 배신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배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하지만 이제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졌어요. 법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올 때 김민수 씨는 박준호 씨와 잠깐 마주쳤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박준호 씨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일까? 안도감일까? 김민수 씨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김민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딸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김민수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아이는 그의 삶에서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박준호 씨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판결에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록 자신과 이지영 씨 사이에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그날 밤 부적절한 상황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죠. 결국 모든 게 오해였어. 박준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가 이지영 씨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단순한 호의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있었던 것일까? 박준호 씨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이지영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어요. 그들이 아파트 단지 앞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옹이나 키스는 없었어요. 박준호 씨는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이지영 씨는 확실히 가까웠지만 그것은 오랜 친구로서의 친밀함이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지영 씨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김민수 씨와 결혼한 이후로는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죠.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야. 박준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오해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지영 씨 역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모님 집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가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김민수 씨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밤. 엄마, 오늘 아빠 만나러 가요? 딸의 목소리에 이지영 씨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그래, 오늘 아빠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이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들은 딸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려 했어요.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딸의 행복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죠. 이지영 씨는 김민수 씨가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한편 김민수 씨는 카페에서 나와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판결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증거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거나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김민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어요. 이지영 씨가 정말 박준호 씨와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날 밤 그가 본 것이 진실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죠. 아빠,
멀리서 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지영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잘 지냈니? 김민수 씨는 딸을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랑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아빠가 보고 싶었어. 딸의 순수한 말에 김민수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이지영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전처럼 적대감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이해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아물게 될 것입니다. 잘 다녀와. 이지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수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부가 아닌 한 아이의 부모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삶에는 딸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봄이 찾아왔을 때 김민수 씨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주말마다 딸을 맞이하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어요. 화물 운송업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2019년 4월 김민수 씨는 우연히 박준호 씨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물류 관련 세미나에서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박준호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김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미나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박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준호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일로 김민수 씨 가정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김민수 씨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제 그건 지난 일입니다.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이지영 씨와 단둘이 있는 건 분명 부적절했죠.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고개를 들어 박준호 씨를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그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정말 두 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 박준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없었습니다.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지영 씨에게 호감을 가진 적은 있었지만 그녀가 결혼한 후에는 그저 친구로만 대했어요. 김민수 씨는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일을 뒤로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업계 소식을 나누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카페를 나오며 박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이지영 씨와는 연락하세요? 딸 때문에 가끔 연락합니다.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요. 김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오해였을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김민수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동물원에 갈까? 딸의 즐거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말요? 동물원 가고 싶어요. 김민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켜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법정의 판결은 그에게 원하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때로는 진실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런 법정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별별 소송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